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은퇴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혹시 당신도 밤마다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겨우 자도 자꾸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도 5년 전부터 심한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나이 때문이겠지. 60대면 다 이런 것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잘못된 방법들로 제 몸을 더욱 망가뜨렸거든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세를 넘기면서 처음 느낀 변화는 아주 미묘했어요. 예전처럼 밤 10시에 자도 새벽 3시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려고 해도 뒹굴뒹굴. 새벽 5시, 6시가 되면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밤새 깬 채로 버티는 시간이 생겼던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 2주일은 그냥 피곤하다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해졌습니다. 낮 시간에 무기력해졌어요. 아내와 대화를 해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손자들과 놀 때도 집중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심해진 건 불안감이었어요. 밤이 되면 또 못 잘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불안감이 커질수록 더욱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어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면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저에게 수면제를 처방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수면제를 먹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약 30분 후에 눈이 감겼거든요. 깊은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무거웠지만 충분히 자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 약을 계속 먹으면 되겠구나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약이 잘 들었어요. 한 달 정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약효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처럼 자지 않았거든요. 저는 의사를 다시 찾아갔고 더 강한 용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정도는 잘 자다가 다시 약효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이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약을 먹어도 낮 시간의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고 낮에도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약을 먹는데 왜 자꾸 줘라? 라고 물었어요. 저도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불면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니요. 그러던 중 저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수면 전문의가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내용이 제 머리를 깨웠습니다. 불면증의 근본 원인은 호르몬과 영양 불균형이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세로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 결핍이 겹치면 수면 회로 자체가 망가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증상만 치료하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으로 무리해서 재우는 것이지 제 몸이 스스로 자게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사가 말한 것처럼 문제는 호르몬과 영양이었어요. 저는 제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저는 밤 9시부터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봤어요. 아내 자랑을 보고 손자 사진을 보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2시간을 스마트폰을 봤어요. 이게 제 수면을 방해했다는 거 알았나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뇌에 아직 낮이야, 깨어있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제 몸은 자고 싶었지만 제 뇌는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5년간 제가 한 것은 매일 밤 제 수면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카페인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점심 후 커피, 오후 3시쯤 또 커피. 하루에 3-4잔씩 마셨어요. 의사는
카페인은 12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3시까지 깨어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그 짓을 반복했어요. 세 번째는 제 영양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종합 영양제 하나만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면에 필요한 마그네슘, 비타민 D, 트립토판 같은 것들은 따로 보충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저는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아침 햇빛을 거의 보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제 중독이었어요. 저는 5년 동안 수면제를 계속 늘려서 먹었습니다. 약에 몸이 적응하면서 점점 더 강한 약을 필요로 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악순환이었습니다. 약의 부작용도 있었어요. 낮에 멍 때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떨림도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다른 영양제들도 함부로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불면증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샀거든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허브 같은 것들을 겹쳐서 먹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의사가 말한 거예요. 불면증이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가 글림프계라는 세정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뇌에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고 이것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만성 불면증은 우울증, 불안장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했어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내가 지금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했어요. 의사와 상담해서 수면제를 천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첫 번째로 한 것은 자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밤 8시 이후로는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했거든요. 하지만 2주를 버티니까 익숙해졌어요.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카페인을 끄는 거예요. 커피를 완전히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오전 11시 이전에만 마셨어요. 오후 3시 이후로는 절대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두통도 있고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그걸 견디고 나니까 정말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 햇빛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 햇빛을 받습니다. 최소 15-20분 정도. 이것이 제 몸의 생체 리듬을 재설정해 주었어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뇌가 멜라토닌 분비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번째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시작했어요. 의사의 추천을 받아서 하루에 마그네슘 300mg, 비타민 D 1000IU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우유, 계란, 견과류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섭취했어요. 다섯 번째는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에 자고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 처음엔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3주를 계속하니까 제 몸이 그 시간에 자동으로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수면제를 끊는 과정이었어요. 의사와 상담해서 천천히 용량을 줄였습니다. 처음 2주는 원래 용량의 34알 먹었고 그 다음 2주는 12을 먹었어요. 이 과정에서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하지만 제가 동시에 위에 5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수면제 없이도 밤 10시 30분에 자면 아침 6시 30분까지 거의 한 번에 자게 되었어요. 중간에 깰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새벽 3시에 깨서 뒹굴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낮 시간의 피로감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지금 저는 6개월째 수면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잠이 안 올 때도 있지만 그건 정상이래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자지는 못하거든요.
중요한 건 평균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 5-6일은 정말 잘 자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불면증은 병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 결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만 바꾸면 약 없이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요. 물론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밤마다 뒤척이고 있다면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일단 당신의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보고 있나요? 카페인은 얼마나 섭취하고 있나요? 아침 햇빛은 제대로 받고 있나요? 영양은 균형 잡혀 있나요? 이 5가지만 지키면 정말로 오늘 밤부터 달라질 겁니다. 수면제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불면증은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저의 경험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